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고졸 4회 9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학습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린유전 여러분들을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수업이 마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린유전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9단원 마지막 시간 준비되셨죠? 여러분 모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린유전 되기를 바랍니다. 9단원 우리 함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단원 세 번째 시간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드디어 우리 고졸 사회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미래 예측의 필요성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래학의 발전 쭉 보시고 낙관론과 비관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게 있는지. 낙관론으로는 경제성장 지속, 민주주의 구현, 그리고 복지사회 실현 등 미래사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낙관론 입장이고요. 비관론 입장은 각종 분쟁, 환경오염, 자원고갈,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미래사회가 밝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도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되셔요. 국가 간 협력은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 간 정치적 협력이 증대되었다. 난민, 기아, 빈곤 등 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증대되었다. 무엇보다 국가 간에 뭐가 필요하다? 협력, 상호 의존성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 국가 간의 갈등으로는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역 마찰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있겠죠. 또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지고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진다. 또는 종교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다. 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들로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특징이 있죠.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줄어들고 생활공간이 확대되고 이런 스마트 시티가 되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실업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간의 의존성이 커지면서 뭔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에이펙. 뭐예요? 지역 블록화, 지역 무역 협정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다음으로는 어떤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개인에 대한 감시 등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과학기술 장치의 오작동에 의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생태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전 지구 차원으로 인류 생존 위협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사막화나 기후변화나 열대림 파괴 등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또는 인구 증가 및 자원 소비량 증가로 각종 환경 오염이 심화되어지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빨간 펜으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자 국제 환경 협약이 이루어진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요? 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이런 건 어디예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거죠. 몬트리올 의정서 하면 딱 뭐가 나와야 돼? 오존층 파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바젤 협약 하면 유해 폐기물,
람사르 협약, 습지, 갯벌 보호. 이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미래사회에서 삶의 방향은요. 한번 여기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지식과 적성 등의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나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구촌 구성원으로의 태도는요. 어떤 태도가 있냐?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세계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된다. 국가나 사회 집단의 이익보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개방적 태도, 관용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했으면 하는 거는 이 교재,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한번 적을게요. 미래 예측 방법. 우리 처음에 미래를 왜 예측해야 되는지.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 합의법. 이게 다른 말로 델파이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받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설문지에 답을 받는 거죠. 통일은 언제 될까요? 라는 질문.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가 나온 것들이나 정책이나 대안들을 연구해서 그냥 통일은 언제쯤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법입니다. 시나리오법. 미래 대비를 위한 시나리오를 모두 짜보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다양한 경우 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합의법과 시나리오법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오늘 9단원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을 참 응원하고 참 그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온택 사회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 이 수업까지 속닥 테스트까지 풀이하시고 저는 아마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이하며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사회의 개념이 모두 완벽하게 암기가 되셔야 하고 그 암기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풀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며 있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하나님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여자 후손으로 통하여 모든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요셉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완전한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12제자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선상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일이라도 한 시간 뒤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셨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열심이 도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도구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낸 줄 믿습니다. 공부하신 목적, 공부하는 모든 이유,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리뉴젠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리뉴젠 화이팅!